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리며 일렁이고 그 사이로 급하게 걸어가는 영숙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고 오늘 밤이 마지막 기한이라는 협박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모,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 영숙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22살이 된 조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앳된 구석이 남아 있었죠. 영숙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뗐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모, 부모님 유품 좀 찾으러 왔어요. 이사 간다고 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민준은 비닐우산 하나로 몸을 가리고 있었죠. 공장에서 밤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달려왔는데 몸에서는 기계오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민준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죠. 사채업자의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꼭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만 원. 당장 내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집까지 넘어갈 판이었죠. 그런데 조카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준에게서라도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부모의 유품을 찾으러 온 조카를 마음 편히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모, 정말 급해요. 내일 아침 일찍 기차 타야 해서. 민준은 문틈 사이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아, 미안하다. 지금은 안 돼.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냥 안 된다고 했잖니. 다음에 와.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그럼 유품이라도. 그것도 안 돼. 지금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영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 밖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영숙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주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 그 상자를 문 앞에 던져놓고 간 거였구나. 영숙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상자는 비에 젖어 있었고 뚜껑이 열린 채 내용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찢어진 가족사진 한 장이 무릉덩이에 떠 있었고 녹슨 열쇠 하나가 계단 모서리에서 빗물에 씻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 아빠. 민준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녹슨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영숙은 차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젖은 상자를 끌어안고 일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민준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포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 밤에 갈 곳이라고는 그곳뿐이었거든요. 시장 입구쯤에서 하룻밤 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모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이모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때는 이모가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민주는 상자 속 찢어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노포시장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걸어야 했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주는 상자를 더 꼭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알지 못했죠. 이 밤의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노포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도 시장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 비에 웬 젊은이가.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라면과 국밥을 파는 밥차 이모였죠. 민준이 시장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가온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비만 피하려고. 민주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밥차 이모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민준의 젖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포장마차로 돌아가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일어나. 이리 와서 앉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일어나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밥차 이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됐어, 됐어. 그냥 먹어. 밥차 이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떠지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가슴 한켠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세상에 나쁜 비만 있는 건 아니야. 밥차 이모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죠. 밥차 이모의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국을 다 비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밥차 이모는 민준이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죠. 어디서 왔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민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밥차 이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 말려. 감기 걸린다. 민주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를 받는다는 게 새로웠어요. 그때 한 남자가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순이 누나, 늦은 시간에 미안해. 성규야, 비 오는데 뭘. 들어와서 앉아. 밥차 이모의 이름이 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남자는 성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성규는 민준을 한번 훑어보더니 순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친구는? 비 피하러 온 거야. 공장에서 일한다는데. 순이의 설명을 들은 성규는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공구상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소개해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떤 공장에서 일해?
포장재 만드는 곳입니다. 아, 그래. 일은 힘들지 않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규는 민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젊은 나이에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혹시 다른 일 찾고 있어? 내가 아는 곳 중에 창고 정리하는 일 있는데.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다니는 공장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이라면 옮기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인데요? 주로 물품 정리하고 운송 준비하는 거야. 야근은 없고 월급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성규는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최성규 공구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점심때쯤 한번 와봐. 사장님한테 소개해 줄게. 민준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막막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긴 거였죠. 순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뭔 일이야? 성규가 궁금해하며 일어났습니다. 순이와 민준도 따라 나섰어요. 공고문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고래. 이 시장도 이제 끝이구나. 상인들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공고문에는 구청에서 발표한 노포시장 재개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올해 말까지 상가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대형 상업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죠.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15년 넘게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이 시장이 생계의 전부였으니까요. 보상금도 얼마 안 된다더라. 다른 곳 가서 장사하려면 보증금도 못 마련하겠어.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민주는 성규가 소개해준 창고 근처 고시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죠. 이모에게서 받은 상처, 순이와 성규에게서 받은 따뜻함,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절망적인 모습까지.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녹슨 열쇠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단서였죠. 민주는 열쇠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성규의 공구상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비는 그쳤지만 아직 곳곳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공구상은 노포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각종 공구와 자재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왔구나. 사장님 계세요. 성규가 민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든든한 체격에 인자한 인상이었죠.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앉아보세요. 사장은 민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눈빛이 진지했어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은 후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급여 조건도 이전 공장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야간 근무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낮에는 창고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가면 컴퓨터를 켜고 경영학 강의를 들었죠. 언젠가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겠어. 민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남의 밑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사업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어젯밤 본 노포시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런 곳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창고 내 포장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춘 거였습니다. 기계 고장이었는데 이미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라 큰 혼란이 벌어졌죠. 어떡하지? 납기일이 내일인데.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민준이 나섰습니다. 기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벨트가 걸린 부분이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자 컨베이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잘했어, 민준아. 성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준의 기지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에 기계에 관심이 많았나 봐? 네, 어릴 때부터 뭔가 고치는 걸 좋아했어요. 민준의 대답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은 민준을 더욱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민준은 고시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영학 기초부터 마케팅, 회계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어요.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강의에 집중했죠. 언젠가 자신도 작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소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30세 이하라서 민준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상금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 입상하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시장 재생 플랫폼이라 민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노포시장에서 본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죠. 공모전 발표 당일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에 섰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준만 유일하게 공장 근로자 출신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준입니다. 민준의 첫마디에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이력이었거든요. 민준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노포시장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죠. 전통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 진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 물류 시스템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층과의 소통 부족이 핵심 문제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분석이 현실적이었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플랫폼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상인 교육 프로그램, 공동 물류센터,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솔루션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었거든요.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대답이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아쉬운 듯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던 날 민주는 탈락했습니다. 최종 선정작 발표를 들으며 아쉬움이 컸죠. 하지만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다음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어. 민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 씨 맞나요? 공모전에서 발표하신 분이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민준 씨의 발표 자료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민주는 의아했습니다. 탈락한 아이디어를 왜 관심 있게 봤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사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은 정말로 해외 투자회사 직원이었고 민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거든요. 해외에서 인턴십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학금도 지원됩니다. 민준의 인생이 또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투자회사 직원과의 만남은 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이승호라고 소개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가였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준은 어색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민준 씨의 발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분석이 뛰어났어요. 이승호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탈락한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심사에서는 떨어졌는데요. 공모전 심사와 실제 사업성은 다릅니다. 저희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봅니다. 이승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는 자료는 놀라웠어요. 민준이 제안한 시장 재생 플랫폼과 유사한 사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 파트너 회사에서 물류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 같은 현장 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민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자신에게 해외 기회가 주어진다니요. 저는 언어는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어학연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숙소, 생활비, 교육비 모두 제공됩니다. 이승호는 계약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조건을 보니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월 200만 원 상당의 생활비 지원에 교육비까지 전액 지원이라니 꿈만 같았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최소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회사 자산이 됩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다음 주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 일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성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민준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해. 여기서만 계속 일할 건 아니잖아. 성규는 민준의 고민을 듣고 나서 오히려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공구상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을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전해봐. 사장의 격려에 민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승호에게 연락을 했죠.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출국 준비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그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준비, 그리고 기초 영어회화 공부까지. 민주는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에 매달렸어요. 마지막 주말에는 노포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순이의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콩나물국을 먹으려고 했죠. 어머, 웬일이야? 요즘 안 보이더라.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됐어요.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순이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정말 대단하네. 젊을 때 넓은 세상 구경하는 게 좋아. 이모가 주신 국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민준의 말에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민주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가 건넨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래. 상인회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어.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됐어, 됐어. 넌 내 일에 집중해. 해외 나가서 크게 성공하고 와. 순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와서 도움을 주겠다고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부모님 유품인 녹슨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함께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싱가포르에 도착한 민주는 처음 며칠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음식, 문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현지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고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 스타트업에서의 일은 흥미로웠어요. 창고에서 단순히 물건을 옮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배송 경로를 찾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특히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아이디어가 큰 호응을 얻었죠. 민준,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이 방법으로 하면 작업 시간을 20%는 단축할 수 있겠어. 팀장의 칭찬에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의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의사소통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였어요. 민준이 싱가포르에서 거둔 성과가 한국에까지 알려진 거였죠. 라움그룹에서 인수합병 태스크포스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민준 씨 같은 해외 경험과 현장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호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라움그룹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집단 중 하나였어요.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웠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할 계획인가요? 이승호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노포시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 이모의 따뜻한 미소와 성규 사장의 격려,
그리고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까지. 이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네요.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2년간의 해외 경험으로 충분히 성장했으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한국에 돌아온 민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간의 해외 경험은 그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라움그룹 인수합병 태스크포스에 합류한 첫날, 민주는 서울 강남의 마천루들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했죠. 박민준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임원이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라움그룹에서의 일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었죠. 민주는 싱가포르에서 쌓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현장 경험을 살려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특히 물류 관련 중소기업 인수권에서 민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했지만 민주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 프로세스를 분석했거든요.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 장부상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장 운영 노하우가 뛰어나거든요. 민준의 보고서를 본 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회사를 인수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관심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중에 접하게 되는 도시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자꾸 고향 노포시장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지방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도 다룰 수 있을까요? 민준이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방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잘 안 다루는 분야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어서요. 민주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언젠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혼자서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고향 지역의 재개발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그리고 관련 법규까지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고향 지역 재개발 채권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발업체가 자금난으로 사업권을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민준은 조용히 개인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라움그룹에서 받은 급여와 성과급,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모은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어요. 하지만 재개발 채권을 매입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알게 된 투자자들이 민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한국의 지방도시 재생 사업이라 흥미롭군요.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투자자는 민준의 계획을 들어본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거든요. 기존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었어요. 몇 차례 협상을 거쳐 마침내 투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익명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받고 민준이 직접 사업을 총괄하는 조건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민주는 조용히 고향 지역 재개발 채권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약 6개월에 걸쳐 핵심 지분을 확보했죠. 그 과정에서 라움그룹 내에서도 민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임원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민준 차장,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뛰어나네요.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라움그룹 이사회에서 민준을 최연소 계열사 대표로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축하합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네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임명식이 끝난 후 민준은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지금이야말로 승승장구할 때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민준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아직 계획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출근일, 민준은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은 가방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아직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제 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박이 아니라 한주원이라는 가명으로였어요. 투자심사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향에 돌아가 진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기차가 서울역을 떠나며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과연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민준의 기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민준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이제 투자심사역 한주원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시내로 향하는 길목의 건물들이 예전보다 낡아 보였고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띄었어요.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방까지 미친 모양이었죠. 민주는 택시를 타고 먼저 구청을 향했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민준을 맞이한 건 과장이었어요. 40대 후반의 남자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차 왔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건네자 과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 같은 때에 투자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건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아, 네. 어떤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노포시장 일대입니다. 과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갔어요. 노포시장은 현재 가장 골치 아픈 재개발 사업지였거든요. 그 지역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존 상인회와 조합 간의 이견이 많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민주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 장사하기를 원하는데 조합에서는 대형 상업시설을 건설해야 수익성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어떻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하려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했죠. 혹시 대안적인 개발 모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어떤 모델 말씀이시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혼합형 개발 말입니다. 상업시설과 함께 문화공간,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거죠.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접근법이었거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민준의 설명을 들은 과장은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회의적이기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기존 조합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청을 나온 민주는 곧바로 노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 장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죠. 민주는 시장 한 바퀴를 돌아보며 현황을 파악했어요. 절반 정도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영업 중인 곳들도 한산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한 포장마차를 발견했죠. 어서 오세요.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콩나물국 하나 주세요. 민주는 가능한 한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민준을 한번 훑어보더니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네, 투자 관련 일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곳까지 투자할 게 있나요? 순이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가 봐요. 뭐가 어려워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손님들도 안 와요. 순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고맙긴요. 나이 들어서 손맛도 예전 같지 않아요. 순이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을 계속 쳐다보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눈이 참 익숙해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알아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럴 리가요. 처음 와본 곳인데 그런가 봐요. 나이 들어 헛것이 보이나 봐. 순이가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국물이 입가에 묻었어요. 민준은 손수건을 받아 입가를 닦았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순이 이모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국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거스름돈과 함께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뭐예요? 상인의 모임 공지예요. 내일 저녁에 회의가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민주는 공지문을 받아봤습니다. 재개발 관련 긴급 회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이모 영숙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욱 낡아 보였고 대문 앞에는 각종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숙은 여전히 빚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민주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모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상인의 모임에 참석한 민주는 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안이 터무니없이 낮았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야? 조합장 놈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해. 상인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였어요.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어요. 투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상생형 모델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상생형 모델이 뭔가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상인분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전통시장으로 유지하고 2층은 문화공간이나 체험시설로 만드는 거죠.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는 거예요. 민준의 설명에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많았죠. 말은 좋지만 돈은 누가 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몇몇 상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순이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날 밤 민주는 숙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조합과의 협상, 투자자 설득, 그리고 상인들과의 신뢰 구축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 있었어요. 3년간의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죠. 민준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조합장과의 첫 만남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조합장 김태수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지역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부동산 개발로 상당한 부를 쌓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한주원 씨라고 하셨죠? 어떤 제안인지 궁금하네요. 김태수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투자회사 대표라니 다소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기존 재개발 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해서요.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과 함께 수익성 분석 자료까지 포함된 완성도 높은 제안서였어요. 사회적 책임형 개발이라 듣기는 좋은데 수익률은 어떨까요? 김태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계획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민준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도 가능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해외 자본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인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초기 투자만 10억 원 규모입니다.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요. 김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조건을 꺼냈어요. 좋긴 한데 이런 큰 프로젝트는 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김태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뒷돈을 요구하는 거였죠.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일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관계자들 관리비라고 할까요? 김태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거절에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일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동네에서 일하려면 룰이 있는 법이니까요. 김태수의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룰이라면 법적인 룰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급할 것 없으니까요.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예상된 일이라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순이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없어서 한산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순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주는 콩나물국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장사가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순이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모도 힘든 일이 있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 조카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조카인데요?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저희 집에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했고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아이를 내쫓다시피 했거든요. 민주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의 진심을 듣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후회되는데 이미 늦었죠. 순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순이의 말에 민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모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구나 싶었죠. 그때 한 청년이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순이 이모. 어머, 동진아. 어서 와. 동진이라고 불린 청년은 민준의 사촌이었습니다. 영숙의 아들이죠. 민준은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 봐서요. 라면 하나 주세요. 동진은 민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민준도 많이 변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순이가 라면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일이 좀 힘들고. 동진의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민주는 동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 하는데? 민준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진은 잠시 민준을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건설 관련 일이요. 재개발 현장에서요? 민준의 질문에 동진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뭐? 그런 셈이죠. 동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동진이 조합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라면을 다 먹은 동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민준이 말했습니다. 혹시 조합에서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상의해도 돼요.
동진이 깜짝 놀라며 민준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동진은 명함을 받아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투자회사 대표시군요. 네. 이 지역 재개발에 관심이 많거든요. 동진은 민준을 한참 쳐다보더니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동진이 가고 난 후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동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 민주는 동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일에 관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민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합장과의 정면 대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요. 동진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동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주원 대표님이시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요? 내일 저녁에. 조용한 곳에서요. 동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만난 동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합에서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떤 일인가요? 뒷거래 관련 문서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허위 계약서라든가. 동진의 고백에 민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나요? 어머니가 빚이 너무 많아서 조합장이 도와준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동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합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빚 문제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동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약속합니다. 그 순간 민주는 게임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조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동진을 통해 내부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동진이 제공한 자료들은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장 김태수와 관련 업체들 간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허위 설계 도면, 그리고 상인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보상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수를 둔 거였어요. 지역 언론의 외지 투기 세력 개입이라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노포시장 재개발 사업에 정체불명의 외지 자본이 개입해 지역 상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내용은 민준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어요. 김태수가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을 시작한 거였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이의 포장마차에 갑작스럽게 보건소와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영업허가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가 밀렸네요. 온갖 트집을 잡으며 과태료를 물렸어요.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나온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이는 영문을 모르고 당황했지만
민주는 김태수의 압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각종 인허가 문제가 불거졌죠. 조합에서 하는 짓이 분명해. 외지 사람 믿었다가 이 꼴 났잖아. 상인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었던 상인들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순이의 포장마차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거였어요. 순이는 포장마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민준이 다가가자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다 제 잘못이에요. 괜한 희망을 품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민주는 순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일단 벌금부터 내세요. 그래야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순이가 완강히 거절했지만 민주는 강하게 권했습니다. 꼭 받으세요. 그리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순이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체를 밝힐지 말지 고민됐어요. 그냥 이곳이 소중한 곳이라서요. 결국 민준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라움그룹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민준의 정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라움그룹 전 임원의 투기 의혹이라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이사회에서 고향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투자 파트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준 씨를 믿지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민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어릴 적 살던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방이었지만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녹슨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그리운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민주는 부모님이 쓰시던 책상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충분히 자랐을 거야.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숙이가 힘들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원망 대신 손을 내밀어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편지를 읽으며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한 건 응징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길이 맞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다음 날 민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 주주총회와 주민공청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거예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진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었죠. 위험한 도박이에요. 동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제 숨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 구청 대회의실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에서는 라움그룹 임시주주총회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투자심사역 한주원이 아닙니다. 민준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 출신이에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민준을 쳐다봤어요.
이제야 왜 그렇게 낯이 익었는지 알겠다는 표정이었죠. 라움그룹에서 일했고 해외 투자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 도움이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주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년 전 이모 집에서 쫓겨났던 일부터 해외에서의 성공,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까지.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혼합형 재생 모델. 1층은 전통시장, 2층은 시니어 공방과 건강센터, 옥상은 공원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수익률은 일반 재개발보다 1%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화상으로 연결된 라움그룹 이사회에서 반발이 일어났지만 그때 해외 파트너들의 지지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임팩트 투자 펀드 3곳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진이 일어서더니 조합의 불법 행위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조합장님, 더 이상 숨길 것 없습니다. 김태수는 결국 자리를 떠났고 동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순이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네, 순이 이모. 미안하다. 그날도 비가 왔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가 이모라서 다행이었어요. 저 미워하는 법부터 배울 뻔했거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은 벼들게 살면 돼. 오늘은 볕이야. 순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노포시장 리뉴얼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순이의 가게는 정식으로 입점해 국 한 그릇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벽 한켠에는 그날 밤의 사진과 사연이 걸려 있었죠. 영숙 이모는 시장 어르신위원회 간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진은 야간대학 도시계획과에 편입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 살리는 설계를 하고 싶어요. 동진의 말에 민주는 흐뭇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시장 입구에 서서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가 싫지 않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녹슨 열쇠가 없었어요. 전시관 유품함에 넣어두고 온 거였죠. 이제는 새로운 열쇠가 필요한 때였거든요. 노포시장을 비추는 오후 볕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오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미소 지었어요. 가족은 때로 피보다 깊다.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